동서 고고미 선각들의 말씀을 불교식으로 조갑하면 성품, 즉 본질은 청정하지만 때가 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청정한 것을 열심히 닦아서 드러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수행체계는 크게 둘로 나뉠 수 있고, 그 초점이 원래 성품이 청정한 것에 주목할 것인지, 아니면 끼인 때인 장애를 제거하는 데 주목할 것인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월남의 간화정로에 나오는 이 내용을 요약하면 전자는 성품을 보는 선방식이고 후자는 사고의 틀을 벗어나는 연기 깨달음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M대 채널은 처음부터 이 수행체계의 특징을 자세히 설명드렸고, 그래서 의식 수준의 진보라는 큰 그림의 연기적 방식의 수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품을 보는 선 방식이 각성 수행에 해당한다면, 장애를 제거하는 방식은 연기적 사고를 통한 전도몽상의 극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어떤 방편이건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수행자들은 환경과 조건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자신의 방식에 매몰되기 쉽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기가 힘듭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IM대 채널은 정해쌍수, 지관겸수의 연기적 각성이라는 슬로건을 수행 표지로 제시해 보기도 했습니다만, 좀 더 강력한 방법은 장애를 제거하는 방식이라고 봅니다. 의식을 진보시키고 공부를 진전시키는 것은 무엇을 새롭게 안다거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틀과 제한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것의 주체인 나라는 그것이 나라는 생각임을 정말 알면 거기서 파생된 모든 수행체계가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조금 어려운 설명일 수 있으므로 조금 더 부연하자면, 뭔가를 제대로 알면 그때까지 알고 있던 것을 모두 포함해서 새로운 경지로 올라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수행에서 늘 앞의 잣나무다라는 말을 알아듣는 순간, 이것은 그것 하나를 바로 그 상태에서 완전히 알아들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바로 그 상태일 뿐입니다. 잣나무에 모든 우주가 들어있다는 것은 무아견성이 아닌 초견성 정도의 수준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견성, 즉 아공 단계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단계에서는 자신이 아는 잣나무에 아공의 벽이 무너졌더라도 전 우주가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와 같은 상태에서는 자신의 수준이 해당되는 아공의 한계, 바로 그 위에서 보면 하나의 장애이기도 한 그 한계 내의 해석이라는 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확연히 알지 못하면 놓기 어렵고, 그 수준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물 위로 머리라도 내밀기 전에는 자기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 한계가 보인다는 것은 벗어난 것입니다. 이런 논리가 의식 수준의 진보 과정의 모든 단계마다 적용되며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할 때까지 끝까지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는 계속해서 뗏목을 버리는 공부이기도 하며, 그것은 아무런 틀도 없을 때까지, 말 그대로 본래의 면목이 드러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의식 수준이라는 개념과 의식 수준의 성장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수행의 접근 방식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기초 공사인 것입니다. 연기법 공부는 현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현상을 연기적 방식으로 자꾸 숙고함으로써 사물과 현상과 대상에 갇힌 의식을 풀어냅니다. 연기법 이론을 아는 게 아닙니다. 연기적 사유를 적용해서 현상과 대상에 갇힌 의식을 풀어 헤쳐야 잣나무 하나에 전 우주가 들어가 있고 온 세상이 바닷속에 잠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분별을 버리고 참나가 되는 선 방식으로는 약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체가 오직 자심, 내 마음일 뿐임을 깨달은 각지, 즉 연기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체가 자심 소현임을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반야지혜입니다. 불지는 한두 개의 인과 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과 연이 만나야 한다는 것이 경전의 말씀입니다.